이번 시간은 101페이지네요.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유동적 무효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양갈로 2번에요. 유동적 무효의 판례 정리,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내에서 말이죠.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그죠? 이게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그래서 매매 계약 1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했고 계약금을 줬겠죠. 계약금 뭐 예컨대 1억을 줬다고 하죠. 지급하고. 자,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아직 허가 받기 전이면, 그죠? 이게 허가 전이면, 전의 상태에서는 이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인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 무효는 허가 받으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가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어요. 요 원리를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토지 매매 계약. 자, 먼저 1번 동그라미에요. 이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했죠. 무효가 확정되는 사유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 사유는 첫 번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잠탈할 의도를 가지고 매매 계약했다 하면, 첫 번째요. 이것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이거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다가 뭐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것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어서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 니은에요.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이 되면 무효가 확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디귿에 보면 이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쌍방이.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요. 둘 다 모두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를 거절해서를 명백히 한 거죠. 거절을 명백히. 양 당사자가 모두 이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 토지매매 계약이에요. 정지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정지조건부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었는데 이 정지조건이요. 허가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됐다. 불성취가 돼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것은 조건 무효가 되죠. 조건부 법령에는 무효가 돼버려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두 번째요.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상태 중에 있는 경우요. 중에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문제 되겠죠. 자, 여기는 우리 판례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놨는데요. 먼저 여기에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라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매매 계약에서 채권과 채무가 안 생겼다, 이런 뜻이죠. 이 무효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채권 채무가 안 생겼으니까, 채권이 없는 상태니까 소재기가 불가능하죠. 권리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대금 지급하라, 이렇게 할 수 없죠. 중도금 지급하라, 이 말도 못하죠. 또 반대로요. 매수인 을이요. 매도인 갑한테 대금 지급하라, 이 말도 할 수 없죠. 그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죠? 소제기도 불가능하다, 이럴 것이고, 채무가 없대요. 채무가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자,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면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할 여지도 없죠. 이것도 발생할 수 없죠.
동시에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서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정 해제권도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채무 불이행 뒤에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계약법에서 당사자끼리 계약했는데 그럼 계약했으니까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면 상대방은 계속 계약을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해제를 우리는 법정 해제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발생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유동적 무효다라고 판단한 이 무효의 개념 속에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업 동그라미에 있고요. 니은 동그라미에 있는데요. 자, 이 니은에요. 니은에 유동적 무효이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이게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 저기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내야겠죠. 허가. 그래서 여기는 허가 받는 데 대해서는요. 협력할 허가 신청에는 협력할 의무가 쌍방에게 생기겠죠. 이거는 신의식상 발생한다. 약속 안 해도 당연히 생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이 협력 의무라는 이 의무는 부수적 의무죠. 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부수적 의무, 부수적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 이 되겠죠. 자, 이 협력 의무요. 자, 무효라는 면에서 그 다음에 협력할 의무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어느 일방이요.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상대방한테 손해가 오겠죠. 의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했으니까 의무 불이행. 의무 불이행이라면 이때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죠? 인정하고 뭐 손배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소재기도 가능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소재기도 가능하다 이러겠죠. 그러나 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잖아요. 소재기에서 그죠? 자, 이게 의무니까 여기에 불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소재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요. 이 불이행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이 소재기도 가능해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협력 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가면 디귿에 중간전약 등기는 중간전약 등기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하더라도 무효인 중간전약 등기가 돼버려요. 자, 무효다. 허용될 수 없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다른 무효 사유나 다른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인정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미엄. 자, 이 미엄은요, 유효로 확정되는 것이죠.
유효로 확정되는 사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 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지정됐던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요. 세 번째, 자,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요. 이때도 만료한 때 바로 유효가 확정돼 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되면 유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유효가 된다. 자, 이 중에 말이죠. 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요. 처분한 그때부터 효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받으면 소급에서 즉 매매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유효가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허가 처분은요.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여기에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비협이에요. 그 비협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 건물을 일괄해서 매도했다면 이 일괄매매요. 일괄해서 매매했다면 이거는 일부 무효가 되겠죠.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 이게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함께 이것을 함께 이렇게 팔았어요. 매도했어요. 자, 이때 매매 계약을 보면 자, 건물과 토지는요 별개의 소유권이에요. 별개 독립된 소유권이고 다만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허가 전까지는 무효 상태죠.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그러나 건물에 관해서는 뭐예요? 매매 계약 하는데 이거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이건 유효한 매매 계약이 되죠. 이 부분은 유효, 이 부분은 그래요.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의 매도 행위 요 안에 보면 여기에 건물에 해당되는 만큼은 무효가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만큼은 무효가 돼요. 여기 무효. 그러나 여기에 있는 건물에 해당되는 만큼은 유효한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바로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성격이 있다. 우리 판례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우리 판례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거래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허가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즉 건물만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왜? 전부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비협. 자, 그 다음에 슈엇에 보시면 슈엇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강행법규.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당사자는 우리 거래한 행위가 무효니까 내가 나한테 넘겨주려 하는 이런 행위는 나는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즉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 강행법규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시인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자, 쉬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응에는요, 허가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할 경우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본래 계약 내용대로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매매 목적 내용대로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르게 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거부 처분이 나왔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것이 바로 이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둬야겠죠. 자, 그것이 이형과 지어세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취소권입니다. 취소권. 취소 행사죠. 자, 취소는 유효한 법령일을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그 유효한 법령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취소제도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취소를 통해서 무효한 행위로 처음부터 이렇게 무효한 행위로 바꾸는 이런 제도를 취소제도라 합니다. 이때 취소는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 권리의 성격은 형성권이죠. 형성권. 따라서 세 번째, 이 취소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한결하는 단독행위죠. 자, 이것이 취소의 기본적 성격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취소 사유는 뭘까? 뭐 취소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이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령행위를 했을 때 취소 사유죠.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취소할 수 있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이강박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그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것은 103페이지에 여러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취소권의 의의와 성질, 그 다음에 취소권자. 자, 이러한 취소가 있으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자. 이 사람은 여기 제한능력자, 착오인 의사표시한 사람, 그 다음에 하자인 의사표시한 자. 이렇겠죠.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사람, 하자인 의사표시한 사람. 그리고 이들이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도 될 수 있겠죠. 또 이들로부터 승계받은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해서 표시한 자, 하자인 의해서 표시한 자, 그 외에도 대리인과 승계인이 취소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명문으로 취소권자를 법정해놨어요. 법에서 정해놨다. 그 정해놓은 사람이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해서 표시한 사람, 사기강박,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한 사람, 대리인과 승계인 이렇게 했어요. 이때 대리인이란 것은 뭐 법정 대리인 당연히 포함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법에서 아예. 그런데 문제는 임의 대리입니다.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이건 좀 해석을 조심해야겠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이라는 것은 별도로 발생한 권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본인으로부터 별개의 수권행위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승계인요. 승계인은 우리 법적으로 보면 포괄 승계인하고 예컨대 뭐 상속인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상속인 같은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보유하겠네요. 그런데 특별 승계인요. 즉 특정 승계인. 이 특정 승계인은요. 취소권만 승계받는 것은 안 됩니다. 취소권만 승계는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당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취소권만 승계는 허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취소권만의 승계는 안 된다. 자, 다음, 여기에, 그러면, 특별 승계인 해석할 때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 해석하는 거하고,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을 해석할 때 조심해 두자. 그 의미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겠죠. 6번째. 취소권의 행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 보면 취소권의 성격이요. 여기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권을 갖고 있는 취소권자가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대해서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랬죠. 이거는 한계죠. 취소권자가, 여기는 취소권자가 행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상대방이 누구죠? 여기에 질문되죠. 누구한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의사표시는요.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취소효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누구한테 의사표시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취소효과가 발생하는가 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이 상대방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이렇게 해야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 이 상대방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죠? 전득한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제3자는 포함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효과는요. 취소 효과죠. 취소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급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법이 간주해버리는 거죠. 소급적 무효 간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급적으로 무효로 간주한다. 확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아직 이행하기 전이다. 그 법령으로부터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의무가 안 생기니까 이행 불필요하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행한 후이면 이행한 후에 취소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행이 이루어진 만큼 그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요 이행한 만큼. 그래서 이게 이행하게 되면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부당이득은 반환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로 성립합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이것은 선의로 수익했으면 선의의 수익자 이 사람은 취소할 때 그 존재하고 있던 이익으로 반하면 돼요. 현존 이익이라고 해요. 취소할 당시에 존재하는 이익을 반하면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악의의 수익자는요. 상대방한테 발생한 손해까지도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부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부 배상 원칙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범위를 우리 법이 정해놨어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이렇게요. 선의의 수익자냐, 악의의 수익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존이익 또는 전부 배상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반환 범위입니다. 반환 범위.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 반환 범위에 관한 특칙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특칙. 그게 뭐냐 하면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여 그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한테 반할 때 이때는 이 제한 능력자는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지 필요 없이 불문하고 언제나 현존이익 반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특징이란 거죠.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마라 이 말이죠. 선이냐 악이냐 구별할 필요 없이 언제나 현존이익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경우는 꼭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때 취소는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 소급표 때문에 제3자 권리가 문제되죠.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요. 개별 규정으로 그 제3자 보호 범위를 다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거나 하자로 인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것을 가지고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이 취소를 가지고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요. 요 해석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선의의 제3자 할 때 요 선의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과실 여부는 불문이죠. 과실 여부 불문이라는 것은 과실에서도 부주의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선의는요, 우리 판례가 아예 추정하죠. 선의자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취소한 당사자가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악의를 입증해야 되죠. 악의 입증. 그래서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만 있어요? 착오나 사기강박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소자 중에 뭐 하나 더 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 제한 능력에 의해서 취소한 취소권자인 제한 능력자, 이 사람 취소했을 때는 이 취소는 모든 사람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제3자 보호 안 한다. 제3자 보호, 포기입니다. 포기. 그럼 누구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의 재산만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3자는 보호 안 하니까.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누구든지 간에 제3자한테도 취소했다. 그러니까 재산 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부분도 역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적 취소라고 하죠. 이 취소는, 즉,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104페이지예요. 거기에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있어서 직접 상대방이라 했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취소 효과는 소급적 무효 요 부분에서요.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인데 그 반환 범위는 105페이지 재료에 있죠. 거기에 보면 원칙은 원물 반환으로서 반환한다. 부당한 이득은 돌려준다.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면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전부 배상해야 한다. 뭐 반환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손해난 것까지도 다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제한 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이 제한 능력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하지 말고 언제나 현존 이익으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한 능력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취소권 행사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권과 결합해서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